안녕하십니까. WWE 유튜버 뚱이와 살펴보는 오늘 5월 22일자 WWE 뉴스카드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세스 롤린스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세스 롤린스가 이번주 애프터 더 벨 팟캐스트에 출연을 해서 최근 진 코넷이 한 발언에 대한 반격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분이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좀 이분이 막말의 대가입니다. 좀 정신이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 최근에 본인의 팟캐스트에서 베키 린치의 임신이 잘못됐다, 임신을 지금 하면 안 됐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베키 린치의 임신을 좀 탓하는, 아니 축하는 못 해줄 망정 베키 린치가 지금 임신할 때냐, 지금 돈 벌어야지, 막 이렇게 막 잔소리를 하면서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막 늘어놨습니다.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걸 보면은 좀 여성의 그런 임신 자체를 조금 혐오하듯이 또 이야기를 해서, 단순히 베키 린치를 비난한 게 아니라 여성의 임신 자체를 좀 혐오한 게 아니냐, 또 이렇게 막 의구심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현지 팬들 사이에서 상당한 논란이 됐기 때문에 세스 롤린스가 이번에 애프터 더 벨 팟캐스트에서 여기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진 코넷과 이제 링 오브 아너 그 시절부터 상당히 알고 지내왔던 관계라고 하는데, 이제 믿고 지냈던, 알고 지냈던, 그리고 본인이 존경했던 사람이 좀 본인의 약혼녀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의 약혼녀의 임신에 대해서 상당히 망발을 남겼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스 롤린스의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역겹다라는 표현을 쓴 것 자체도 좀 약하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최근 짐 코넷의 발언 수위는 정말 쓰레기 같다, 요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서 없어져야만 된다, 근절돼야 된다, 또 이런 말을 세스 롤린스가 덧붙였다고 합니다. 세스 롤린스가 베키 린치랑 오랫동안 고민을 했고, 이 두 사람이 막 일을 그냥 막 저지른 게 아닙니다. 둘이 충분히 상의를 했고, 이번에 임신 시기가 올해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번에 베키 린치가 이제 아이를 갖게 됐다고 하는데, 사실 두 사람이 어린애도 아니고 서로 결혼을 할 사이였기 때문에 이번에 임신을 한 이 상황 자체를 좀 나쁘게 보는 사람들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극소수 몇 명 존재했다는 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부디 그런 나쁜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없길 다시 한번 당부해드립니다. 자, 좀 분위기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베키 린치가 최근에 이제 임신 휴직에 들어갔는데 팬들 앞에 상당히 흥미로운 모습으로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요? 보니까 BBC의 무료 온라인 학습 지원 채널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EBS의 온라인 채널 요런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1일 영어 교사로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고, 또 이제 해외 국적을 가진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에서 영어 공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권고하는 듯이 영상에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영어 단어를 어떻게 하면 쉽게 외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직접 시연을 하면서 이렇게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팬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영어 공부를 시키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은 언더테이커의 소식입니다. 최근에 다큐멘터리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그 관련된 의심, 의구심들, 궁금증들 많이 나오고 있고, 언더테이커가 과연 은퇴를 하는 것인가 마는 것인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레슬링 뉴스의 폴 데이비스가 WWE 관계자에게 언더테이커의 은퇴랑 관련된 또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지금 다큐멘터리가 언더테이커의 은퇴를 또 의미하는 건
건지 요거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관계자가 사실 대답을 했는데 대답을 애매하게 했다고 합니다. 은퇴를 암시하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저번에도 한번 이런 비슷한 소식을 알려드린 바가 있지만 이거를 미리 알려줄 리가 없죠. 이 관계자분께서 언더테이커의 은퇴 여부를 알고 있다고 해도 여기에서 알려줄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지금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뭐 아는 게 거의 없는 상태라고 하는데 알아도 알려줄 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다큐멘터리가 끝날 때까지는 언더테이커의 은퇴 여부를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지금 대답이 사실 정확하게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언론에서는 언더테이커가 은퇴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계속 의심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자, 최근에 언더테이커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팟캐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전에 몬트리올 스크루잡에 대한 본인의 심정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실 뭐 예전부터 알고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언더테이커가 스크루잡이 터지고 나서 가장 빡쳤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 것으로 이미 유명합니다. 자, 그 당시 그 사건은 뭐 지금 얘기해도 상당히 뭐 논란이 막 커지는 그런 사건일 수밖에 없겠는데, 이거는 사실 당사자 그리고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거는 팬들 상대로도 좀 도를 넘는 행위가 아니었느냐, 그 당시에 내가 화를 안 낼 수가 없었다, 또 이렇게 회상을 했다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본인이 브렛 하트와 가장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본인이 친한 형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터졌는데 동생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빈스 맥맨을 쫓아가서 멱살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 어떤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면 나도 다른 사람처럼 떠나겠다, 나 여기서 일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빈스 맥맨을 상당히 압박했다라고 또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빈스 맥맨이 응 알았어 뭐 이렇게 그냥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그 뒤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죠. 그 당시 언더테이커는 상당히 회사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것도 있고, 본인의 절친인 브렛 하트가 회사를 떠났기 때문에 상당히 슬펐었다고도 하네요. 자, 이번엔 알렉사 블리스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전에 론다 로우지가 레슬링을 가짜 싸움이라고 했던 그 발언에 대해서 왜 자신이 그렇게까지 화를 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사실은 알렉사 블리스가 좀 론다 로우지한테 좀 당한 것도 좀 있기도 하지만, 사실 알렉사 블리스한테 조금 어떤 본인만의 그런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이 좀 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알렉사 블리스는 평소에도 어떤 사람이 프로레슬링을 두고 가짜다 이거를 콕 집어서 이렇게 말로 발설하는 거, 이거를 상당히 극혐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레슬링을 뭐 대본이 되어 있고 뭐 가짜인 거 어느 정도 알고는 보지만, 이거를 직접적으로 외부에 발설한다는 게 알렉사 블리스에게는 상당히 좀 거슬렸다고 합니다. 자, 근데 본론은 여기부터인데, 알렉사 블리스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만약에 론다 로우지가 여기에서 돌아온다면, 지금은 그냥 바깥에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만약에 돌아오면은 돌아올 때 WWE 가족한테, 그 업계한테 사과는 할 필요는 없다고 했지만 WWE 가족에게는 최소한 사과를 하고 돌아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론다 로우지가 사과를 하지 않고 돌아온다면은 아마도 우리가 두 팔 벌려 환영해줄 수는 조금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론다 로우지의 상황을 조금 더 이렇게 압박하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 드루 맥인타이어에 대한 간단한 소식인데, 최근에 레슬 토크에서 단독으로 남겼습니다. 최근에 WWE 내부에서 드루 맥인타이어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갖고 있다, 그런 내부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WWE 내부 경연진에서 상당히 지금 드루 맥인타이어를 챔피언으로서 상당히 깊은 인상을 받고 있고, 회사의 미래,
회사의 돈, 엄청난 수익을 올려줄 회사의 대표 얼굴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앞으로 드루 맥인타이어가 더 많은 시간 그리고 더 많은 횟수를 챔피언으로 활동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또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요즘 팬들도 상당히 드루 맥인타이어에게 많이 매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드루 맥인타이어의 앞날은 창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아이코닉스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번 주 WWE 더 범프 방송에 아이코닉스가 출연을 했습니다. 여기에 출연해서 지난 러 TV쇼에 있었던 그 뺨 날린 사건, 빌리 K가 페이턴 로이스의 뺨을 때렸죠. 그 사건을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일단 빌리 K는 우리가 15년 동안 친구로 살아오면서 비록 이거는 지금 뭐 연기이고 각본이지만 이렇게 싸운 적은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뭐 서로 화해는 했죠. 일단 화해를 하긴 했는데 그 화해는 지금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본론은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데, 둘이 앞으로 태그팀으로 더 활동을 할 것처럼 이야기는 하긴 했지만 케일라 브렉스턴 WWE 더 범프의 진행자가 지금 질문을 던졌는데, 각자 활동할 생각 있니?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빌리 K와 페이턴 로이스의 태도 그리고 답변이 상당히 지금 주목을 끌고 있는데, 이 질문에 빌리 K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요. 페이턴 로이스가 답변을 하긴 했는데 서로의 분열을 인정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 각자 활동할 뭐 생각이 있니?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은 사실상 반박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둘이 분열되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겠느냐, 지금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지 언론, 현지 팬들도 아이코닉스가 곧 분열되려나 보다, 둘이 각자 활동하려나 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팬들 사이에서는 조금 걱정하는 분도 있고 상당히 싫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이코닉스가 앞으로 갈라지게 될지 여러분들 러우 TV쇼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TJ 윌슨, WWE에서 이제 타이슨 키드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던 이제 TJ 윌슨이 최근에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이 이전에 로얄 럼블 32 매치를 통해서 깜짝 등장을 하려고 했었다, 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에지처럼 이렇게 등장해서 현역 복귀를 할 목적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건 아니고 그냥 진짜 잠깐 일회성으로 딱 한 번 그냥 팬들한테 깜짝 놀래키는 차원에서 로얄 럼블 30인 매치 출연을 몇 년 전부터 한번 노리고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로얄 럼블 30인 매치에 출전하는 게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 여러가지 이해관계, 여러가지 막 사항들 때문에 안타깝게도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서 TJ 윌슨이 로얄 럼블 32 매치에 깜짝 출연하는 일은 결국 불발됐다고 합니다. 자, 몇 년 전에 이런 일들이 몇 번 불발되고 나다 보니까 이제는 로얄 럼블이든 나발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링 안으로 돌아갈 생각 없다라고 하면서 다시는 링 안에서 레슬링하지 않을 것 같다, 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사실 어제 뉴스를 제가 남기진 않았는데 셰드 게스퍼드가 결국 사망을 했습니다. 그 관련된 막 추모 소식, 막 여러 사람들의 반응, 이런 것들이 좀 어제 기사에 많이 나왔었는데 새로운 소식이 떴습니다. 고 셰드 게스퍼드가 살아생전
어떤 꿈이 있었다고 하는데, 자, 프로레슬링 시트의 라이언 사틴이 본인의 트위터에 알린 바에 따르면은 쉐드 게스퍼드가 스포츠 드라마 제작을 준비 중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2년 전에 한번 공개가 됐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목을 잘 안 해가지고 좀 알려져 있지 않았었다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라이언 사틴이 한번 이제 부각을 시키는 겁니다. 고인이 이런 꿈을 갖고 있었다. 근데 이 드라마가 그냥 드라마가 아니라 프로레슬링을 주제로 한 그런 드라마였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주목을 끌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이 드라마를 쉐드 게스퍼드가 이거를 현실화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좀 세상에 좀 우리가 한번 공개를 해보자, 이 드라마를 실제 드라마로 우리가 한번 좀 밀어줘 보자, 좀 이런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쉐드 게스퍼드의 아내가 또 트위터를 통해서 지금 남편의 꿈을 좀 이루게 하겠다, 이거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드러냈기 때문에 지금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이 드라마 제작하는 거에 대한 도움을 좀 달라, 좀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 드라마가 세상에 공개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는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에 믹폴리가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본인의 입장을 표명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지원이 좀 끊이지 않길 희망을 해보겠고요. 쉐드 게스퍼드의 이 드라마가 이제 고인이 살아생전에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좀 여러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걸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한번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자 소식은 여기서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